네, 이어서 뉴스일대일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지난주에 이강덕 시장이 김성근 포스텍 총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포항시와 포스텍의 의대 신설을 둘러싸고 갈등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김성근 총장이 의견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김성근 포스텍 총장은 지난 1일 날 포스텍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대 신설과 제2권학 비전 등 대학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나온 김 총장의 발언을 좀 요약을 해보면 네, 의대 유치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음. 예산과 지속 가능성 등이 담보돼야 추진할 수 있다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문제다라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예산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조건 내놓았는데요. 근데 예산 문제라면 좀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맞습니다. 즉 의대 유치의 당위성에 찬성하면서도 네, 현실적으로는 예산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뒤에야 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발언만 보면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의대 유치에 대한 김 총장의 소극적인 자세를 음, 비판하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던 직후라 김 네, 총장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일단 김 총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단순히 실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는 의대 신설 최소 필요 조건인 110명의 교수와 음, 500병상 이상의 부속 병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재정적인 측면이라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길래 그런 겁니까? 네, 대략 1조 원 정도의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리고 신설 이후에도 흑자 전환도 약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네, 재원 조달 계획이나 적자 해소 방안이 구체적으로 해결된다면 음, 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포스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네, 김 총장은 포스코와 포스텍은 거의 독립적인 상황이라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면 오롯이 포스텍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관련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내부적 고민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설의대 정원 배정이 없다고 발표한 정부 정책을 기회로 삼아서 정부 입장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수익 모델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발표로 시간을 좀 벌게 됐다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김성은 총장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부속 병원을 마련해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네, 최소한 연매출이 3천억에서 4천억 원 이상이 돼야 하고 네, 인구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의대 설립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지속 가능한 의대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포항시도 입장을 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스텍 의도는 좀 더 확인해야 하지만 의대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김 총장이 공감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난제들은 포스텍과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강덕 시장과 김성근 총장이 서로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는 듯 했는데 또 반가운 건 그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화해 모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김 총장의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2일에 개최된 AP 포럼에서 이강덕 시장과 김성근 포스텍 총장이 1시간 넘게 독대를 하면서 네.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음,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은 김 총장에게 의대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김 총장은 이 시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협력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도 적극 나서서 포스텍은 김종규 부총장을 중심으로 포항시와의 대화 창구를 새롭게 꾸리는 등 즉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 나가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포스텍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죠. 네, 의대 신설을 둘러싸고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 건데요. 네. 포스텍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날 최정우 전 회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네. 이달 중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텍 이사장은 포스코그룹 회장이 맡아왔는데요. 음. 따라서 최 전 회장이 사임하면 신임 장이나 포스코그룹 회장이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최정우 전 회장이 사임한 이유가 뭐 의대 설립 갈등과 관계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요. 네, 최 전 회장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임하는 것을 둘러싸고 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음, 갈등 양상을 보이던 포스텍 의대 신설 문제가 다시 화해 분위기로 돌아서는 등 포스텍 의대 신설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 신설을 둘러싸고 포항시와 포스텍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최 전 회장은 최초 갈등 과정에서 포스텍 이사장으로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게 갈등이 해결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존 언론으로부터 사임 종용을 계속 받아왔던 최 전 회장으로서는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즉 신임 장인아웃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이사장직을 넘기는 것이 순리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는 최 전 회장이 포항시와 포스코의 갈등에서도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 포스텍과 포항시의 갈등 역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며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한편 최 전 회장의 사임에 대해 포스텍 관계자는 최정우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네. 4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의대 신설이 지역민의 염원인 만큼 당사자인 포스텍과 포항시 모두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진 소식도 좀 새롭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최근 범대보는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소송인단의 최종 집계치를 49만 9,881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는 법원 정보 공개 청구 회신 자료를 근거로 집계된 것으로서 네, 지진 발생 시점이 2017년 11월 말 기준 포항 인구 51만 9,581명의 96% 수준입니다. 네, 범대보는 소송 참여 인원을 발표하면서 포항시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49만 9천여 명이면 거의 50만이잖아요. 네. 이 정도 인원이면 뭐 포항 시민 전부가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소송 관계자들이나 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네, 뭐 소송을 원치 않은 일부 시민을 제외하고는 음, 거의 전부가 참여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렇듯 지진 소송이 마무리된 가운데 포항시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노력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네, 지진 손해배상 소송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협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소멸시효를 연장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범대본 등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해서 시민들이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건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이 겪어온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 권익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또 지역에서는 좀 나름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지난주에는 민주당의 유명 인사들이 또 포항을 잇따라서 방문했죠.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지난 3일 일제히 포항을 방문해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특히 포스텍 의대 유치 등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시민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죽도시장에서 오준기 포항 북구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네,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향해 김 전 총리는 포항에서 오준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져서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포항에서 6번째 도전을 하며 문을 두드려온 오 후보를 이번만큼은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네, 지역 이슈로 떠오른 포스텍 의대 유치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의 지원과 노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의대 증원 계획에 포스텍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된다면 포스텍 의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김부겸 전 총리 외에는 누가 왔죠? 네, 오후에는 우상호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오 후보와 함께 죽도시장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오준기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진정으로 포항을 위한 정치, 시민들을 위한 행복한 정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제 주말에는 사전 투표가 진행됐었는데 이 투표율이 총선 중에 최고로 높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 기간 동안 포항시는 남과 북구 각 15곳씩 모두 30곳의 사전투표소를 운영했는데 네,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남구가 25.03%, 북구 25.46%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에 가정으로 배송된 안내문에 고지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포항시는 본투표일인 10일에는 남구 81곳,
북구 83곳 등 총 164곳의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 시민들께서는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준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